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발췌본. 이거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을 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그 고대 로마가 도대체 어떻게 그 큰 힘을 만들고 또 유지했는지, 그들만의 방식 또 고민들, 그 핵심을 같이 좀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로마 하면 보통 강력한 군대, 화려한 건축물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이 자료들을 보면 그 이면에 있는 뭐랄까 시스템을 만드는 능력이라든지 시스템이요? 네, 또 위기에서 교훈을 얻는 지혜 같은 거 그리고 되게 독특한 인간관계 방식이나 실용주의 이런 데 좀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단순한 힘 그 이상을 보게 되죠. 그렇죠. 로마의 본질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그 실패를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 기원전 390년인가요? 켈트족한테 수도 로마가 그냥 함락되는 그 치욕적인 사건. 네, 끔찍했죠. 근데 그걸 겪고 나서 원인이 귀족이랑 평민이 나뉘어 싸우는 거에 있다. 이렇게 딱 진단하고 네, 분석을 한 거죠. 바로 리퀴니우스법. 이걸로 평민한테 고위직 문을 확 열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대단한 결단이었죠. 단순히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를 그냥 뜯어고치는 속도, 그 과감함이 진짜 놀라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로마의 저력이에요. 위기를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능력. 이건 정치 건축의 걸작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죠. 정치 건축의 걸작. 멋진 표현이네요. 그리고 또 아테네 민주정 보면서 페리클레스 같은 뛰어난 지도자 한 명한테 너무 의존하면 이게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약점도 간파했고요. 너무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시스템. 네, 그래서 균형 잡힌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근데 또 필요할 때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코린트 이야기 하시는군요. 그렇죠. 로마가 관용을 베풀었는데 그걸 좀 얕보고 오만하게 굴었던 코린트. 거기는 그냥 철저하게 파괴해서 본보기로 삼았죠. 와, 무섭네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또 때로는 아주 단호하게 이런 실용성이 로마를 정말 강하게 만든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접근이랑 같이 로마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축이 그 파트로네스 클리엔테스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 독특한 인간관계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했죠. 카이사르의 진짜 오른팔이었던 라비에누스가 개인적인 신념 이런 거보다는 가문의 오랜 관계 때문에 결국 퐁페이우스 편에 섰다는 이야기. 이거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로마 귀족의 힘이라는 게 넓은 땅 가지고 이런 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여기에 기반했으니까요. 인간관계 자체가 힘이었군요. 네. 이 복잡한 관계망이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국가적인 명분보다 개인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고요. 카이사르조차도 라비에누스의 선택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냥 로마인다운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게 참 흥미로웠어요. 네, 그게 당시 로마 사회를 보여주는 단면이죠. 근데 또 동시에 로마는 시민의 권리랑 의무는 엄청 뚜렷하게 규정했잖아요. 재산권, 참정권, 법적으로 항소할 권리 이런 거 주고. 맞아요. 권리도 명확했죠. 대신에 병역, 그 피해 세금이라는 의무도 딱 부여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망이랑 공적인 시스템이 같이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했고 또 성공한 개인에 대한 견제 장치도 있었어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처럼 너무 잘 나가면 좀 견제하고. 견제도 있었군요. 네. 하지만 제국이 점점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기존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했군요. 그렇죠. 공화정 말기의 혼란은 단순히 야심과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 팽창한 현실을 기존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한 시스템의 위기였던 측면이 커요. 그렇군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루비콘강 건널 때 병사들한테 내세운 명분이 국가가 아니라 나와 너희들의 명예였잖아요. 맞아요. 그 연설. 네, 그게 위기 상황에서는 결국 개인적인 유대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와, 시스템과 개인 사이의 그 긴장감, 그리고 또 위기를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로마의 실용주의는 또 다른 데서도 확 드러나죠. 바로 그 인프라, 로마의 도로요. 도로 빼놓을 수 없죠. 이게 단순한 길이 아니라 제국 전체를 그냥 쫙 잇는 신경망이자 혈관이었잖아요.
로마 연합을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만든 핵심 기반 시설. 맞습니다. 정보, 물자, 사람이 아주 빠르게 오가면서 제국을 하나로 꽉 묶었죠. 이런 실용주의는 다른 데서도 보여요. 패배한 적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동화시켜서 공동 경영자로 만드는 포용 정책이라든지 아, 공동 경영자. 그것도 대단하네요. 네. 또 뭐 추상적인 가치보다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질서를 세우려 했던 점. 유대인의 종교나 그리스 철학하고는 좀 다른 로마만의 방식이었죠. 그렇네요. 카이사르가 권력 잡고 나서 제일 먼저 달력 뜯어고친 거. 이것도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그러네요. 당장 불편한 것부터 해결하는. 네. 근데 그렇게 현실에 진짜 단단히 발딛고 있으면서도 가끔씩 로마인들이 보여주는 그 성찰의 깊이도 좀 놀라워요. 카르타고 멸망시킨 스키피오 에밀리아누스가 그 폐허 위에서 눈물 흘리면서 언젠가 로마도 똑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 이걸 되뇌었다는 이야기.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그 장면은 참 그렇죠. 승리의 가장 높은 순간에 제국의 끝, 유한함을 딱 보는 거죠. 대단한 통찰이에요. 단순히 현실 문제 해결에만 빠져 있지 않고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자기들의 위치를 돌아보는 그런 깊이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로마의 여러 모습을 쭉 살펴봤는데요. 실패에서 배우고 시스템을 혁신하는 능력, 또 개인적 관계랑 공적 시스템이 공존하고 갈등하는 모습, 그리고 그 철저한 실용주의 속에서도 문득 보이는 깊은 성찰까지. 로마가 남긴 게 그냥 거대한 유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또 다양성을 통합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던 그들의 경험과 고민 자체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복잡한 도전들 앞에서 로마인들의 경험, 특히 뭐 시스템을 만들고 개선하는 능력이라든지 개인의 역할과 제도의 조화, 실패를 대하는 자세, 또 현실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감이나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